여러분, 음봉이 뜨면 팔아야 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트에 이런 빨간 캔들이 뜨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먼저 매도 버튼으로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력들은 속임수 패턴으로 이런 음봉을 자주 사용하곤 하죠. 그럼 겁먹은 개미들이 손절하는 그 순간 세력은 그 물량을 받아먹으며 슈팅을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음봉이 뜨면 팔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들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실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인 시청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매매 기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만큼 다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원리를 이해하면 정말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한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종목의 경우 월봉을 보시면 4년에서 5년 동안 하락과 행보만 반복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흔적이 없죠. 저도 그래서 4년에서 5년 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갑자기 파동이 나오고 매집 시그널과 슈팅 전 마지막 음봉이 등장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왜일까요? 이 음봉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테마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테마주는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잡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잡주는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아까의 차트를 보셨다시피 거래량이 없는 잡주의 월봉을 보시면 4년에서 5년 동안 빠지기만 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종목을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관심 가져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정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움직일 때입니다. 즉,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해야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이슈가 실리기 전까지는 그냥 잡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슈가 실리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테마주입니다. 그렇다면 차트에 보이는 이러한 음봉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음봉에는 두 가지 종류인 하락형 음봉과 상승형 음봉이 있습니다. 먼저 하락형 음봉과 상승형 음봉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음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로 보는 이런 파란 캔들 있죠. 이 파란 캔들이 음봉이고 이 파란 캔들의 음봉의 경우에는 시가가 이 부분이고 종가가 이 부분에 형성된 캔들입니다. 그래서 시가의 가격보다 종가의 가격이 낮은 상태, 즉 하락으로 장이 마감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캔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캔들,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캔들이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다음날 이 음봉 캔들이 뜨면 주가가 빠졌다는 의미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봉은 마이너스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시가가 0%에서 시작을 하고 종가가 마이너스 5%에서 마감을 하면 음봉은 종가가 시가 대비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짜리 음봉이 뜨는 것이죠. 이 경우 발생하는 하락형 음봉은 정말로 종가상 등락률이 마이너스로 마감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한 하락형 음봉이 맞습니다. 하락 등락률이 클수록 세력이 물량을 처분하거나 악재가 실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음봉에는 상승형 음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종목이 장 시작 이후 시가에서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고 종가상 등락률이 플러스로 마감하는 음봉이 상승형 마감 음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면요. 이 종목의 경우 시가가 7%에서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종가의 가격을 살펴보면 플러스 3%로 마감을 했죠. 하지만 캔들의 모양은 음봉입니다. 결국 모양은 음봉이지만 종가상 등락률은 플러스 3%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승한 채로 마감한 상승형 음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형 음봉은 겉으로는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슈팅 직전에 세력이 마지막으로 설계한 음봉입니다. 이 음봉을 보고 파는 개미와 이 음봉을 보고 사는 고수, 그 차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봉이라는 것은 왜 등장하는 걸까요? 이제 곧 슈팅을 할 거니까 마지막 박잉 세일이다. 조금 더 싸게 사라는 의미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인데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슈팅 직전 마지막 음봉이 등장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눈치챈 개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물량 테스트이고요. 세 번째는 특징주 기사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면 세력들이 주식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매집을 하다 보면 눈치 빠른 개인 투자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윗꼬리가 자꾸 달리다 보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 아닌가?
이제 곧 시세 분출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하나둘씩 눈치를 채고 따라서 하는 개미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 이 개미들이 세력과 같이 올라타게 되면 세력 입장에선 어떨까요? 세력들이 슈팅을 줄 때 개미들은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해버립니다. 그럼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주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럼 돈을 쓰는 주체는 세력인데 정작 수익은 개미들이 가져가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세력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세력들은 눈치챈 개미들에게 슈팅 전 마지막 음봉으로 이건 매집이 아니다, 장기 양봉으로 쭉 빼버릴 수도 있으니 들어오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개미들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럼 이 메시지를 받은 개미들이 겁을 먹고 물량을 던지게 되면 세력들은 그 물량까지 받아먹으면서 자신들만 물량을 들고 있는 상태, 즉 완전히 이 종목을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구조가 완성이 되면 비로소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슈팅이 나오기 전 마지막 음봉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물량 테스트인데요. 슈팅 이전에는 세력도 긴가민가합니다. 이게 정말로 매집이 잘 된 건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다 뺏은 게 맞는지 헷갈리죠. 그래서 음봉을 한 방 때려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의 물량이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세력이 10억을 썼다라고 하면 주가를 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물량 테스트 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음봉을 만들어내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고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세력들은 더 이상 던질 사람이 없다, 이제 슈팅을 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음봉을 쳤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고 하면 아직 개미들의 물량이 남아있다, 그러니 조금 더 흔들면서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추가 조정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된 종목이 마지막 음봉을 만든다라는 건 특징주 기사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세력이 완전히 매집을 끝내고 마지막 물량 테스트까지 마쳤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으로는 뉴스를 터뜨리거나 특징주 기사를 올려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팅의 트리거이죠. 그래서 마지막 음봉이 나온 뒤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개미들이 와, 호재가 떴다 하고 달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이미 매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고 난 후에 팔기를 준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미들은 고점에서 물량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슈팅이 나오기 전 음봉이 상승하는 진짜 음봉인지 하락하는 가짜 음봉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상승형 음봉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음봉의 거래량이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전일 대비 거래량이 30%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왜 낮은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물량 테스트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물량 테스트 과정에선 이미 나갈 개미들은 모두 팔고 나갔고 세력도 매집을 완료했기 때문에 물량을 팔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음봉의 거래량이 30%를 넘어갔다고 하면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주가는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래량 하나로 이 음봉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상승형 음봉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가에서 갭을 띄우고 시작하는데요. 왜 굳이 시가에서 갭을 띄울까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 종목을 1년 넘게 물려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보유하면서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드디어 내 평균 단가까지 왔다라고 기뻐하면서 매도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매도 기회를 한번 놓쳤다가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려주거나 시가에서 갭을 띄워줘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100 다 던지게 되겠죠. 세력들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가에 갭을 띄우면 어제 못 던진 사람들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죠. 결국 이러한 시가 갭이 마지막 물량을 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인 셈인 것입니다. 그럼 개미들이 던지는 이런 물량을 세력들은 싸게 받아먹게 되겠죠. 이것이 장이 열리자마자 시가 갭이 뜨고 나서 음봉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슈팅 전 나오는 상승형 음봉의 세 번째 특징으론 대부분의 상승형 음봉은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왜 굳이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까요? 세력들은 마지막으로 개미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종목은 이슈가 나와도 빠지기만 하는 종목이다. 오래 들고 있어봐야 가망이 없다. 또는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도 앞으로 오를 것 같냐라는 의심을 들게 만들어주죠. 그럼 이 메시지를 본 개미들은 아 이거 진짜 끝났구나 하고 마지막 물량을 던지게 됩니다. 세력은 그 물량까지 전부 다 받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물량을 다 받은 세력들은 곧바로 슈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장대 음봉을 보고 던진 개미들은 슈팅을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음봉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해야 될 것은 거래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슈가 나온 이후의 음봉의 거래량이 30% 미만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낮다라면 진짜 상승의 음봉일 가능성이 크죠. 다음으로는 이전 차트의 패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윗꼬리의 패턴이 여러 번 나와줬었던 흔적이 있는지 찾아야 되죠. 두세 번 정도의 윗꼬리가 달린 흔적이 있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종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슈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됐고 마지막으로 시가의 갭이 떴는지 확인해 봤다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상승 이전 마지막 개미 털기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장대 연봉을 보고 겁먹어서 바로 던지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반응이죠. 시가 갭이 뜬 날 아침 이건 기회다, 이제 던져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조건들을 살펴보고 천천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겁을 먹고 손절하게 된다고 하면 그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먹고 그 다음날 슈팅을 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슈팅장 음봉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눈치챈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론 마지막 물량 테스트이고요. 세 번째는 특징주 기사가 나오기 직전 마지막 개미 털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상승의 음봉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로 이슈가 나온 이후에 나타나는 음봉의 거래량이 30% 미만이고요. 만약 30%가 넘게 되면 진짜 악재 음봉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가에서 갭을 띄웁니다. 못 던진 물량을 마지막으로 끌어내는 도구인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이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마지막 물량까지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의 상승의 음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차트를 보다 보면 갭이 뜬 상태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고 추가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발생한 상승의 음봉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캔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 구간, 상승의 음봉이 출현한 구간을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도록 수식을 적용해 봤는데요. 이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상승형 음봉이 떴죠. 시가가 11%로 시작을 하고 종가가 7.62%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봉이긴 음봉이지만 상승형 음봉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럼 상승형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 정도짜리 상승을 해준 양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상승의 음봉이 나온 날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몇 개 더 보면서 음봉이 떴는데 다음날 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는지 그 원리와 그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DY 덕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의 음봉이 나왔죠. 시가가 12% 정도에서 갭을 띄우고 시작했고요. 종가가 5%에서 마감한 상승의 음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5% 상승 마감을 하고 고점은 13%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면 디지털조선이라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가 무려 25%로 갭을 띄우고 시작했죠. 자, 이렇게 25%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종가는 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결국엔 갭을 띄운 이 시가에서부터 거의 20%가량 빠진 거고 7%로 종가를 마감한 것인데요. 이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은 오히려 더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상승의 음봉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음봉이 뜨고도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음봉이 뜨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세력들이 갭을 띄우고 다 팔아먹고 나왔다, 이제 설거지만 남은 잡주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음봉이 이렇게 길게 떴구나,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음봉이 뜬 종목들의 특징은 종목 토론 게시판에 욕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뭐 개잡준이 뭐니 하면서 다시는 이런 종목들 안 보겠다, 빨리 탈출하고 나왔다, 이런 욕들이 이런 음봉이 뜨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갭이 뜨신 것을 보고 상한가에 가겠다 싶어서 이런 마음에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더 빠져버리니까 손절하고 나서 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조금 안타깝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세력들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라고 이 상승형 음봉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날 상승의 음봉이 떴죠. 이날 8%짜리 상승의 음봉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23%까지 올라가는 양봉이 나와졌죠. 이 원리가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상승형 음봉은 이 세력들이 급하게 매집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매집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자, 이날의 시가가 11% 갭을 떴습니다. 거의 12% 정도 갭이 뜨고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갭이 뜨는 음봉이 출현하게 되면 이전에 사두고 물려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던집니다. 100이면 100 다 던지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빠지니까 손절은 못하고 한 달 동안 마냥 들고만 있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물려가지고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 이러한 주식을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11%에서 12% 정도 되는 이 갭이 뜨는 캔들이 뜨게 되면 올커니하고 진짜 100이면 100 다 던진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던지는 물량을 세력들이 다 받아 먹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죠.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세력들이 갭을 띄운 다음에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전부 다 받아먹으면서 급하게 매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조선을 다시 보시면 이 종목도 여기에서 상승의 음봉이 나왔죠. 시가가 25%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25% 갭을 띄워주면서 본절 또는 약수익권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던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갭이 떴는데 안 던지기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안 던지고 버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음봉이 쭉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 빠지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한가가 가나 싶어서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만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주가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계속 버티는데도 이 부분까지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2% 정도라도 먹고 당장 던져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던지게 되죠. 100이면 100 다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가 이 부근에서 마감을 한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던지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 종목은 끝났으니까 쳐다도 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시겠지만 거래량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라는 건 그만큼 누군가가 샀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 이 종목은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의 음봉 캔들은 세력들이 앞전에 물량을 급하게 모으기 위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을 시켜서 이렇게 물량을 다 받아먹고 매집을 급하게 끝낸 종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끝낸 종목들의 다음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전에 저항선을 모두 뚫고 물량을 소화해주고 나서 쭉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상승의 음봉을 보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이 상승의 음봉의 비밀 원리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우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력들이 앞전에 물량을 급하게 모으기 위해서 바닥 구간에서 시가 15%, 종가는 5% 마감한 상승형 음봉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면 100 이전에 물렸었던 사람들이 본절 부근이나 약수익권 자리에 오면 다 던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만약 이날에 팔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날 세력들이 돈을 조금 더 써서 이렇게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 버리면요, 전날 못 팔았었던 기존의 보유자들은 본절 부근까지 오니까 전부 다 털고 나갈 겁니다. 그럼 이 물량들은 누가 받아준다라고 했죠? 이 세력들이 모든 물량을 다 받아먹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이 2차 저항선까지 가격을 올려서 앞전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는 상한가가 나와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상승의 음봉 캔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세력들이 모든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엄청난 폭등이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승의 음봉 캔들이 나온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 툴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부터 상한가에 출발해 종가가 16%로 마감한 상승의 원봉 캔들이 나왔죠. 자, 그럼 이렇게 상승의 원봉 캔들이 상한가로 나왔다라는 건 앞전의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하겠다라는 세력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엄청나게 폭등이 나와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의 원봉 캔들은 앞전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시킬수록 반등이 나오는 시기도 빠르고 반등의 강도 또한 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응용 버전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앞전의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시킬수록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고 하면 이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시키지 못했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역배열 구간에서 오랜 조정 기간을 거치고 바닥 구간에서 두 번의 상승의 원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두 캔들의 힘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캔들은 시가가 약 10%에서 출발해서 종가가 9%에서 마감을 했고요. 두 번째 캔들은 시가가 7%에서 출발해서 종가는 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보여드린 툴젠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툴젠은 상승형 캔들이 상한가에서 출발해서 종가가 16% 종가로 마감한 상승의 원봉이 나온 반면 심텍홀딩스는 10%로 출발해서 툴젠보다 시가가 낮게 형성됐고 종가 역시 9%에서 마감하면서 10%에서 출발한 시가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그럼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털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가에서 상승으로 출발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그만큼 손절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가와 종가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종목들은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량을 빠르고 많이 가져와야 하는 세력의 입장에선 매물 소화의 과정의 시간이 당연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힘이 약한 종목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오랜 기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승의 원봉 캔들은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선별하기 위해선 이 세력의 스킬이나 세력의 자금력, 세력의 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지 우리가 더욱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상승의 원봉 캔들을 통해서 이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음봉 캔들만 나오면 무작정 주가가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많이들 걱정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된 이 상승의 음봉 캔들을 통해서 공부하셨으니까 음봉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셨죠, 여러분들? 요거 좀 괜찮은 매매 기법이니까 직접 검증해보시고 실전 매매 꼭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진입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종목과 같이 상승형 원봉 캔들이 출현한 종목 중에서 세력의 자금력이 강한 종목들, 더 빠르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당일 실시간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해드리고 있는 책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상승의 원봉 패턴 이외에도 상승의 원봉이 출현한 캔들을 찾아주는 이러한 수식과 세력들의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수백 가지 단타 기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자책 무료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해 매수 타점이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10원이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셀바셀스퀘어라는 종목을 제가 3천만원 정도 매수했는데 호가창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7,290원, 현재 수익금은 200만원이 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제 단타 검색식에서 지금 신호를 이쪽 3%대에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색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일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 아니면 8%대에서 10%대 구간과 같이 이미 다 오르거나 후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승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1%에서 2% 정도라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목을 포착해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매수한 자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욱더 높고 매수 후 떨어지는 낙폭의 구간 역시 더욱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물타기 아니면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좌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는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단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무료로 나눔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검색식 받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식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9724-5948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채널 구독자라면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구독자분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서 인증 완료 해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 모두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힌 방법대로 따라해서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검색식으로 당일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 당일 상한가 종목을 시세 초입 구간에 두 종목이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쭉 내려다 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상승할 종목만 이렇게 검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상승할 종목 딱 11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종목 선정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과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방송용 계좌는 제가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단타 검색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번 셈이죠.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달라도 수익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받아서 하루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 검색식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 번호 있죠?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채널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익형 단타 검색식, 시중에서 시가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받아보셔서 모두들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구독 인증 참여해서 검색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제 개인 번호 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 울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